등차 수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열이란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열된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이란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진 수열을 말합니다. 등차 수열에서 공차는 더하는 일정한 수를 뜻합니다. 일반항 AN을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AN은 A 플러스 n-1D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n은 자연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A는 첫째 항을 말하고 D는 공차를 말하는데 D가 앞서 언급했던 더하는 일정한 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은 AN은 2 플러스 3 곱하기 n-1로 정리하면 3n-1입니다. 다음으로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개념인 등차 중앙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고 합니다. B-A는 C-B로 공차 D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이 B는 A 플러스 C가 되어 즉 B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됩니다. 예를 들어 5x15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x는 5와 15의 등차 중앙이므로 x는 2분의 5 플러스 15로 10이 됩니다. 다음으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A이고 제 n항이 L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니다. SN을 표현해준다면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 되며 이것을 정리해주면 n 곱하기 A 플러스 n-1D가 되어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등차 수열의 합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A 공차가 D, 제 n항이 L이 등차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니다. SN 나타낸다면 이렇게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2D 플러스 쭉 가서 L-2D 그리고 L-D 플러스 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을 순서를 바꾸어서 L부터 적어주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1과 2를 변끼리 더하면 이 SN은 A 플러스 L 더하기 A 플러스 L 더하기 이 A 플러스 L이라는 항이 제 n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리해준다면 n 곱하기 AL이 되고 SN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L이 A 플러스 n-1D이므로 대입해준다면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라는 식이 유도됩니다. 등비수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등비수열이란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 말합니다. 여기서 곱해지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합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 말해보자면 A는 A의 R, n-1승인데 여기서 n은 1, 2, 3 그리고 이제 점점 커지는 수를 말합니다. 등비중항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등비중항이란 0이 아닌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비중항이라고 합니다. 이때 B가 A와 C의 등비중항이면 A분의 B는 B분의 C이므로 B의 제곱은 AC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등비수열의 합은 공비가 1일 때와 공비가 1이 아닐 때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공비가 1이 아닐 때에 대해 설명하면 합인 SN은 1-R분의 A, 1-R의 n승 또는 R-1분의 A, R의 n승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비가 1일 때는 합인 SN은 NA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증명해보자면 먼저 SN은 A, AR 제곱 하고 이제 AR의 n-1승까지 더한 값을 말하는 거고 이것을 기억이라고 두고 이제 기억의 양변에 공비인 R을 곱하게 된다면 RSN은 AR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 AR 세제곱해서 AR의 n승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이 식을 니은이라고 두면 기억과 니은을 변끼리 빼게 되면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R의 SN은 A 빼기 AR의 n승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해보면 R이 n이
R이 1이 아닐 때는 SN은 1-R분의 A, 1-R의 N이 나오게 되고 R이 1일 때는 SN은 A가 똑같은 수가 계속 N번만큼 더해지는 것이므로 NA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수열의 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합은 시그마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은 시그마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는 SN과 또 같습니다. 이제 시그마 기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그마식은 제m항부터 제n항까지 일반항 AK를 차례로 더한다는 것을 뜻하며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제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그마는 교환 법칙과 그래프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불마 BK는 K는 1부터 N까지 AK 불마 K는 1부터 N까지 BK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분배 법칙 또한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K의 상수배의 시그마를 취한 값은 AK의 시그마를 취한 값에 상수배를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분배는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의 공식들에 대해서 증명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는 2분의 N 플러스 N인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인데 이것은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이기 때문에 공차가 1 그리고 첫째 항이 1 그리고 항의 개수가 총 N개인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배운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써가지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공식을 1번 공식을 증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제곱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은 3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다 라는 식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이 좌변과 우변에 각각 K는 1에서 N까지를 차근차근 대입해서 식을 나타내보면 밑에처럼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3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n까지 대입하면은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은 3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좌변 길이를 다 더하고 이 우변 길이를 다 더했을 때 같은 항들을 다 소거하고 보면은 이렇게 소거가 될 것이고 결국에 좌변은 n 플러스 여기 플러스구나.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3의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의 k제곱 플러스 3은 3 곱하기 k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1입니다. 이걸 이제 다시 또 간단하게 나타내서 정리를 해보자면 정리를 해보자면 n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 플러스 3n은 3의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제곱 플러스 3 그리고 이 뒤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의 k는 위에 1번식에서 구했기 때문에 그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1을 첫 번째에서 n번 즉 1을 n번 더하면 n이기 때문에 n이라고 나타내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시그마 k는 1에서 k제곱이기 때문에 식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시그마 k는 1에서 n k제곱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증명할 식은요. k는 1에서 n까지 k세제곱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이 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밑에 k의 4제곱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의 4제곱이 필요한데 이것은 4k 세제곱 마이너스 6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아까 위의 식처럼 k는 1에서 n까지를 다 대입을 해보면 이 밑에 식처럼 1의 4제곱 마이너스 0의 4제곱부터 마지막에 n의 4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4제곱까지 나타나게 되고 얘를 이제 같은 항을 또 이렇게 소거를 해서
정리해서 옆에서 나타내면은 n의 4제곱은 4의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k는 1에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제곱 플러스 4 곱하기 k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그리고 마이너스 1이 n번 반복돼서 빼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n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제곱이랑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는 위에 1번, 2번에 우리가 이미 구해놓은 식을 대입해 볼 수 있으므로 대입을 해서 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지고 여기 n이 있고요. n이 안 나타나네. 여기 보면 마이너스 n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밑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세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4분의 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중에 소거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거형은 이 수열들을 하나하나 첫 번째 1부터 n까지 이렇게 나열하였을 때 같은 항들이 있어서 소거된다고 해서 소거되어 간단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거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그마 k는 1에 첫 번째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은 무분분수의 분해를 이용하여 가지고 밑에 나와 있는 이 a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서 얘가 이 위의 식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에서 n까지 다 이제 수열을 나열하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 항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항들은 다 같은 항이라서 하나씩 다 소거가 될 거고 결국에 마지막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식으로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식인데요. 여기서 이 분모의 유리화를 통해서 각 분모와 분자에 각각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유리화가 되면서 아래식은 1이 되기 때문에 사라지고 분자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가 돼서 얘는 식을 정리했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에서 n까지 대입해서 수열을 나열해보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쭉쭉 해서 마지막 항은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 됩니다. 얘를 같은 항 이 중간식들을 다 소거를 하고 첫째 항과 마지막 항만 남기 때문에 얘를 나타내면 결국에 마지막 정리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열의 합을 알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합이 간단해지는 수열의 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ak 플러스 1의 1부터 n까지를 쭉 대입해서 나타내보면 아까 위에처럼 얘도 소거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a는 1 마이너스 a2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2 마이너스 a3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a2, 뭐 a3 이런 거 해서 마지막 an까지가 다 같은 항이 있어서 소거가 되고 결국에는 첫째 항과 마지막 항뿐인 a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만 남게 됩니다.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면 수열 an을 처음 몇 개의 항의 값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저희가 앞에서 배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a1을 a라고 하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 이때 n은 모든 자연수일 때 이 식을 보고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라는 이 식도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a1은 a, an 플러스 1은 ran, 이때 n이 모든 자연수라고 적혀 있으면 이것은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등비 중앙의 성질을 이용한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라는 이 식을 보고도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가 100개가 있다고 하였을 때 이 도미노가 첫 번째를 넘어뜨리면 모두가 쓰러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학적 귀납법은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n이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n이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 pn이 성립한다를 보이면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표현을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2m씩 자라는 나무가 있을 때 매년 초에 나무의 높이를 측정하고 그 값의 5분의 1만큼씩을 잘라냅니다. 올해 초에 측정된 나무의 높이가 5m이고 n년 후에 측정되는 나무의 높이를 an이라고 할 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여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a1이 올해 초에 측정된 나무의 높이인 5m가 아니라 1년 후에 측정되는 나무의 높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1은 5 곱하기 5분의 4 그리고 1년이 지났으니까 2를 더한 값인 6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번째 높이 an에서 5분의 4를 남기고 2m를 더하는 것이 n 플러스 1년째 높이가 되므로 an 플러스 1은 5분의 4 an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n은 자연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학습한 여러가지 수열의 합 공식 중 하나를 수열의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해 보겠습니다.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아래의 식의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n은 1일 때 좌변은 1제곱이므로 1이 되고 우변은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1이 되므로 위의 별표의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n은 k일 때 별표의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의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별표의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식의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아래의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변을 전개하여 주면 6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1 더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k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별표의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1과 2에 의하여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별표의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통해 An의 식과 Bn의 식을 구해줍니다. 따라서 An의 식을 구하면 6 플러스 n-1 곱하기 P가 되고 Bn은 6 곱하기 P의 n-1승이 됩니다. 그리고 수열의 Bn의 모든 항이 수열 An의 항이 되도록 하는 1보다 큰 모든 자연수 P의 합을 구하라고 하였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m이 존재하는 이런 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여 P분의 6은 6 곱하기 P의 n-2승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라는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P분의 6과 P의 n-2승 그리고 m은 자연수이므로 이때 P를 구하게 되면은 P는 6의 약수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P의
6의 약승 중에서 1보다 큰 모든 자연수 p의 합을 구하게 되면은 2 더하기 3 더하기 6이므로 답은 11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첫째 항이 60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TN을 절대값 A1부터 AN까지의 합이라고 합니다. 수열 T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할 때 TN이 TN 플러스 1보다 큰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공차가 양수인 경우 조건 가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공차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공차를 D, 단 D는 음수라고 했을 때 AN을 60 플러스 n-1 D라고 놓을 수 있겠죠. 이 식의 A1부터 AN의 합인 SN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n 플러스 1, D 플러스 60 마이너스 D, n. 이 식을 전개해주면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이 SN을 그래프로 그려 개형을 파악해보면 D가 음수이기 때문에 0과 1 마이너스 D분의 120을 지나는 2차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TN은 이 SN의 절대값을 씌운 거기 때문에 개형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조건 가와 나를 만족시키려면 다음과 같이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1-D분의 120이 41이고 D가 마이너스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래프 상에서 n의 최소값은 21임을 알 수 있고 n의 최대값은 이 x축과의 교점이 41이므로 4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은 61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이스토이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제가 가져온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인데요.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에 대하여 S9는 S18이다. 집합 TN은 SK, K는 1부터 N까지 이라고 하자. 집합 TN의 원소의 개수가 1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과 합을 구하시오. 네. 이 문제는 일단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냐. 일단 S9하고 S18이 같다는 것을 먼저 이용해야 합니다. S9는 AK를 K는 1부터 9까지 다 더한 값이고 S18은 AK를 K는 1부터 18까지 다 더한 값입니다. 이제 S18 빼기 S9는 0이죠. 같으니까 그 값이. 근데 이것은 K를 10부터 18까지 다 더한 AK를 K가 10부터 18까지 다 더한 값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등차수열이므로 AN 더하기 A18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풀었으면 A10 더하기 A18 곱하기 19 나누기 2는 0인데 이 값이 0이려면 A10 더하기 A18은 0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일반화해야 합니다.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an 더하기 a28 빼기 n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10하고 A18은 절대값이 같으며 부호가 다르고 나머지 이렇게 A14는 0,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tn의 원소가 13 이상이라면 n은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S1부터 S13은 다 다르고 S14부터는 S13과 같고 S15는 S12와 같고 그렇게 예전의 S들이 다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n은 13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S1, 이 값이 제일 처음의 값이죠. 제일 큰 값이었죠. 근데 이거와 같은 값이 S26입니다. 왜냐하면 A1 더하기 A26은 0이므로 A26이 아니고 27은 0이므로 A를 1부터 1까지 더한 값이랑 A를 1부터 26까지 더한 값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n이 26을 초과하면 원소는 13을 넘어버리므로 n의 그 범위는 13 이상 26 이하입니다. 이 n의 값을 다 더해주면 273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2009년 2월 평가원 나형 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모두 일시정지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못 푸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따라가 봅시다. 우선 이 문제를 풀려면 일반항 AN과 수열의 합 SN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들 일반항은 서탕 더하기 n-1 공차 이렇게 구하고 SN은 2분의 항의 개수 n 곱하기 서탕 플러스 마지막 항, 즉 2a 플러스 n-1d 이렇게 구한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식들을 조금 더 관찰해 보면 더 의미 있는 성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AN을 관찰해 보면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좀 더 정리해 보면 dn 플러스 a-d 이렇게 나오게 되고 SN 역시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상수항이 없다는 것에 좀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2분의 d n제곱 플러스 2분의 2a-d 곱하기 n 이렇게 되죠. 여기서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수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일반항에서 n의 개수는 d이고 수열의 합에서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d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곱하기 2 하면 일반항에 d가 되죠. 이것도 문제를 풀 때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먹냐고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 지금 SN이 2n제곱 플러스 3n 이라고 할 때 AN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나요? SN-SN-1 이렇게 풀지 않아도 바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개수를 이용해서 지금 2배 하면 일반항 n 개수가 되죠. 따라서 바로 4n 이렇게 구하고 A1과 S1이 같기 때문에 S1을 집어넣어서 S1이 5가 되니까 A1도 여기에 어떤 수를 더해서 5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플러스 1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서 아주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자, SN과 TN의 곱이 n제곱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SN과 TN을 각각 구하기 위해서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쪼개어야 합니다. 그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는 n 곱하기 n-1 이렇게 되고 하나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것만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 상수까지 곱해주면 많은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 PQ는 실수이고 P 곱하기 Q는 1이 되어야지 이 곱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각각 일반항을 구해보면 아까 여기서 썼던 방법처럼 바로 구해봅시다. 곱하기 2 해서 일반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 n 그리고 여기에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0이 되죠. 그럼 여기서도 0이 되도록 2를 넣어서 0이 되도록 하려면 마이너스 2p 이렇게 하면 여기에 1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겠죠. 일반항 바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도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면 우선 개수는 곱하기 2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지금 2q가 나오죠. 따라서 여기서 1을 집어넣어서 생각해보면 상수항은 없겠네요. 2qn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각각 식에 대해서 일반항을 빠르게 구해봤고요. 그럼 이제 기억으로 넘어가 봅시다. 기억에서 a가 an의 값이 n일 때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q가 2분의 1일 때 an이 n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서 그 an이라고 하면 이 식이 지금 bn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pq가 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p는 2가 나와야겠죠. 따라서 일반항 bn의 일반항은 2 곱하기 2n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해서 4n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서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을 보면 지금 d1 곱하기 d2 공차의 곱을 구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공차의 곱은 지금 일반항의 개수로 이게 공차죠. 지금 여기 d라고 했으므로 이거 두 개가 일반항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d1 곱하기 d2는 2p 곱하기 2q라고 할 수 있고 이 값은 정리해보면 4pq 그리고 여기서 p 곱하기 q가 1이라고 했으므로 여기 나와 있죠. 따라서 4 이렇게 나와서 니은 보기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을 한번 볼까요? 디귿 a1이 0이 아닐 때 an은 반드시 n이다.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a1이 0이 아닌 경우는 이 경우와 이 경우 중에서 무엇이었나요? 네, 이거는 a1이 0이 나왔으니까 이게 a1이 0이 아닌 경우겠죠. 그러면 an은 이 qn인데 지금 q는 모든 실수 가능합니다. 따라서 an은 n만 있냐? 이건 아니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지금 기억, 니은만 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한 것은 일반항과 수열의 합과의 관계. 그런데 조금 더 빠르게 여기서 개수를 보고 곱하기 2인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n은 n에 대한 1차식 그리고 sn은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죠. 상수항 없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잘 풀어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3학년 9반 교실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수학적 기납법 문제를 하나 들고 와봤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에 수열이 약간 가미된 그런 문제이고 2019년 10월 나형 29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정답률은 약 한 20% 정도를 이제 가졌었고 우선 이 문제를 풀지 않은 학생은 먼저 미리 풀고 잠깐 스톱했다가 풀고 와주시길 바랄게요. 네, 다 풀고 오셨죠? 자, 우선 답은 142예요. 142. 맞추셨나요? 못 맞춰도 괜찮아요. 맞추면 더 좋고 못 맞춰도
이제 이 문제에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선택하였으니 자, 이제 풀이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문제를 소개하자면은 A1 자체가 짝수이고 첫 번째 항이 짝수이고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네, 이 표시는 모든 자연수 n이라는 표시예요. 네, 이런 표시인데 하여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은 이제 an이 홀수일 때 an이 홀수일 때는 3을 더해주고 an이 짝수일 때는 1을 나눠준다 이런 문제인데 이제 a5가 5일 때 가능한 a1의 값은 a1 값의 합이죠. 이제 이 합들을 모두 더하면 142가 나오는데 네, 첫 번째 풀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할 수 있는 가장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해볼 수 있는 풀이부터 해볼게요. A1 자체가 짝수라 했으니까 A1을 ET로 둘게요. ET 이렇게 설정해 두면은 자 이제 A2, A3, A4, A5 이렇게 전개하다 보면은 나올 거예요. 이제 수열의 기납법 이런 수학적 기납법 같은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해보면 돼요. 그냥 값을 하나씩 대입하고 넣고 하다 보면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뭐 A5 같이 되게 작은 값이거나 좀 큰 값이더라도 규칙이 바로바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괜히 막 이걸 일반식으로 유도하려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그냥 그게 가장 좋은 해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A1 ET라 하면은 그쵸 이거 A1 ET니까 A2는 뭐겠어요? A2는 T 왜냐면은 짝수니까 2로 나눠준다. 자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게 A3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A1을 ET로 뒀지 T 자체를 뭐 짝수인지 홀수인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좀 많이 해줘야 돼. 많이 해볼까요? 그럼 뭐 케이스 분류 뭐 어렵지 않잖아요. 첫 번째 T가 짝수일 때부터 할까요? 짝수. 그렇죠. 짝수는 뭐가 되겠어요? A3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2분의 T. 그렇죠. 근데 또 중요한 건 A4를 전개할 때 2분의 T 자체가 짝수일지 홀수일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뭐 T가 예를 들어서 뭐 가령 4라면은 2로 나누고 또 2가 되니까 또 2로 나누면 1. 그러니까 또 이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케이스 분리해줘야 돼요. 뭐 이제 또 뭐라 할까요? 1번 동그라미 2분의 T가 짝수부터 할까 짝수. 네, 이 케이스 분류가 솔직히 이제 약간 좀 하기 버거울 수 있는데 그냥 하면 이제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하면 해보면 돼요. 해보면 별로 안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 2분의 T가 짝수라 생각하면은 또 A4는 4분의 T가 나오겠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4분의 T가 짝수일지 홀수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케이스 분류해줘야 돼요. 이제 이게 마지막 이게 마지막. 자 왜냐면 A5 이제 다음에 A5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제 A4 4분의 T가 또 짝수일 때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A5는 바로 나오네. 이제 8분의 T. 그쵸? 이거 하나 나왔다. 자, 이제 방금 요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올라갈게요. 아까 전에 요거 4분의 T가 짝수라 했으니까 4분의 T가 홀수일 때 이때도 살펴보면은 A5는 4분의 T에 더하기 3 해주면 되겠죠? 요거 하나 또 나왔다. 이따가 요 A5 다 구한 다음에 이것은 5다 이렇게 해놓으면 T값 다라라 나온 다음에 A1 구할 수 있겠죠? 이제 4분의 T가 짝수로 다 나눴으니까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이거 2분의 T가 홀수 있대. 글씨체가 좀 안 좋은 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알아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2분의 T가 홀수일 때 그러면은 A4는 뭐가 되겠어요? 자, 요거 케이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A3가 어떻게 A4가 되고 A4가 어떻게 A5가 되는지 요거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하면은 이제 A4가 2분의 T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2분의 t가 홀수. 그쵸? 왜냐면 홀수를 가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3또 홀수. 두 개 더하면 뭐다? 짝수. 그쵸? 짝수. 그러면은 A5는 자동적으로 4분의 t 더하기 2분의 3. 요거를 2로 나눠준 거겠죠? 그러면 A5 하나 더 나왔다. 자, 요거.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다 분류했으니까 이제 가장 큰 카테고리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쵸? t가 홀수일 때 이걸 이제 해보면은 이제 t가 홀수란 거는 이제 A3를 전개하면 되겠죠? 여기다 적을게요. A3는 t 플러스 3인데 이거 t 홀수 3 홀수 그럼 뭐다? 짝수. 그냥 이런 규칙 계속 따라가면 돼요. 짝수니까 그럼 A4는 자동적으로 2분의 t 더하기 2분의 3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짝수일지 홀수일지 모른다는 거죠. 뭐 t가 가령 뭐 7이라면은 A4 홀수일 거고 t가 뭐라 할까요? 뭐 11 이런 거면 또 짝수가 될 수 있겠죠. 전체 값이.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 분류하게 되면은 첫 번째 케이스 2분의 t 플러스 2분의 3이 짝수부터 할게요. 짝수. 그러면은 바로 A5는 4분의 t 더하기 4분의 3. 또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t 플러스 2분의 3이 홀수인 경우도 생각해보면은 여기다가 이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A5는 뭐 이제 2분의 t 더하기 뭐 2분의 3,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 다 나왔어요. 더 이상 분류할 거 없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건데, 자, 그럼 이제 다 구해볼까요? 전부 다 이제 5라 가정하면은 이제 5 하면은 t는 첫 번째 40. 그 다음에 이것도 5 하면은 3 넘어가면 2. 그 다음에 t는 8. 여기 5 해버리면은 넘어가면은 2분의 7 곱하기 4 해보면 14. 얘도 5 해버리면은 넘어가서 이제 4분의 17에다가 4 곱하면 t는 17. 이제 206호 조원준 학생 사과 투표 내려옵니다. 네, A5가 4분의 t일 때, 5면은 이제 t는 17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또 5라고 해버리면은 2분의 1에서 t는 1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검산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케이스 분류 많이 해봤으니까 이게 과연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 첫 번째, t가 40일 때 보면은 여기 넣어봐요. 여기 넣어보면은 이제 40 넣으면은 이제 5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40 자체가 4분의 t는 짝수, 그러니까 10 나오죠? 짝수, 성립. 예, 맞다. 근데 8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거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8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8 넣어버리면은 2가 나오죠. 근데 이건 분명히 홀수라고 했는데 2가 나왔네. 그냥 안 되겠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14. 얘는 여기서 나왔죠. 14인데 이제 2분의 t가 홀수라 했는데 이제 14 넣게 되면은 7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홀수 맞죠? 얘는 맞다. 그 다음에 17은 여기서 나왔으니까 얘도 살펴보면은 요거 자체가 짝수니까 이게 짝수니까 여기다 넣게 되면은 17 넣게 되면은 2분의 20에서 10 짝수 나오죠? 17도 맞고, 그럼 1은 여기서 나왔죠? 1로 나왔는데 여기서 살펴보면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그럼 2분의 4 해서 2. 분명히 홀수를 했는데
2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값들을 합하면은 그쵸, 71. 그쵸, 71인데 우리가 구하고 가자는 게 뭐예요? A1의 합이잖아요. A1이 뭐였어요? 2t. 그래서 여기다 다 2를 곱해주면은 결론은 이제 뭐 142가 나온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1 값들의 합인데, 주어진 게 A5잖아요. 그래서 이 A5를 먼저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자, 이제 A5가 5라 했으니까, 그럼 A5를 케이스 분류해 볼게요. A5는 A4 더하기 3. 그럼 뭐 2분의 A4가 될 수 있겠죠. 그쵸? 이러면은, 자, A4 자체가, A5가 5가 되기 위해서는 A4가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2가 되겠고, 이 같은 경우에서는 10이 될 텐데, 어쨌든 A4가 짝수가 돼버리죠. 그런데 조건에서 AN이 짝수일 때는 2분의 AN으로 한다 했으니까 A4는 이 케이스밖에 안 돼. 이 케이스밖에. 그래서 A4는 이렇게 10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 가지고 케이스 분류할 거예요. 그러면은 A4 그냥 10 그대로 적을게요. 10은 A3 더하기 3 아니면은 2분의 A3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A3는 7 또는 A3가 20이 나올 거예요. 그쵸? 여기선 딱히 이제 A3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 A3는 7 또는 20이 이제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케이스 분류할 거예요. A3가 7일 때. 이때는, 네, 뭐, 이제 첫 번째 A3가 7일 때. 그러면은 7은 뭐 A2 더하기 3 그리고 아니면 2분의 A2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7이 나오기 위해서는 A2는 여기선 4 여기선 14가 될 텐데 결국 짝수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밖에 안 돼서 A2는 14 밖에 안 나올 것이고, 여기서 14는 또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하게 되면은 A1 더하기 3 또는 A1을 2로 나눈 건데, 저희가 중요한 조건이 A1 자체가 짝수라 했으니까 여기서는 A1이 11 나올 것이고 28 나오죠. 그럼 11은 안 되겠다. 여기서 나오겠네. 그러면은 A1은 28 이거 하나 나오겠네요. 그쵸? 똑같이 이제 A3가 아까 전에 7인 경우를 다 파악했으니까 A3가 20인 경우부터 다 파악해 볼게요. 그러면은 20은 바로 분리할게요. A2 더하기 3 또는 A2 나누기 2인데 여기서는 뭐 이제 A2 자체가 17 또는 A2가 40 나올 수 있으니까 A2가 17 또는 A2가 40 이렇게 해서 또 케이스 분류를 하게 되면은 A1 자체는 여기서는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A1 값을 구하게 되면은 14 또는 34 나오죠. 근데 둘 짝수니까 어쨌든 2로 나눈 값, 즉 그러니까 A1은 34밖에 안 나오겠다. 이 경우에서는. 그리고 이제 A2는 40에서 보면은 A2는 40에서 보면은 A1 더하기 3 아니면은 2분의 A1일 텐데, 여기서는 A1 자체가 또 짝수라 했으니까 여기서 A1은 37 여기서 80이 나올 거니까 이거 안 되겠죠. 그쵸? 그럼 A1은 80. 그래서 결국 저희가 구한 값은 요거랑 요거 될 것이니까 모두 합하면은 142가 나올 것이다. 거꾸로 거슬러 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열의 기납법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따라서 올라가는 게 제일 편하다. 뭐 앞으로든 뒤로든 자기 편한 대로. 근데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풀이. 왜냐하면 A1 자체가 2t를 줬으니까 뭐 2t로 둔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다 보면 케이스가 많이 나올 텐데 약간 생각을 조금만 하고 풀어보면은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기 바랄게요.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17년 3월 교육청 22분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등차 수열에서의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선별해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n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 A1, A2, A3 해서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서 조건이 총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처음 4개의 항의 합은 26이다. 그럼 이 조건을 토대로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는 26이다. 이 식을 가조건을 활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조건을 보시면 마지막 4개 항의 합은 134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 마지막 항이 AN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AN, AN-1, AN-2, AN-3 그러므로 AN-3 더하기 AN-2 더하기 AN-1 더하기 AN의 합이 134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다 조건을 활용해 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에서 AN까지 등차 수열 모든 항을 합한 것의 합이 26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AK 합이 260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등차 수열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로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A1 처음 항 빼기 맨 마지막 항을 곱한 것이 등차 수열의 총합이며 이게 저희가 260이란 것을 다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질문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n이니까 이 다 조건을 활용한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n은 260이다 해서 a1 더하기 an, 즉 처음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값을 알게 된다면 n의 값을 자동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a1과 가와 나 조건에서 얻어낸 이 두 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등차 중항에 대해서 공부할 때 등차 중항 개념은 먼저 맨 마지막과 맨 처음 항을 더했을 때 그 항의 중간이 총 다 같다는, 왜냐하면 등차 수열이 같은 공차를 기준으로 이렇게 더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 항과 맨 마지막 항 그리고 그 두 번째 항과 맨 마지막에서 그 전 번째 항을 다 더하면 그 합이 등차 중항으로서 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를 통해 알아낸 조건을 통해서 알아내자면 A1 더하기 AN는 A2 더하기 AN-1 더하는 A3 더하기 AN-2는 A4 더하기 AN-3이 26 더하기 134 그러니까 분의 4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4분의 160이기 때문에 저희는 A4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1 더하기 AN 이 값이 4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제가 최종적으로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N은 n 곱하기 22, 260이기 때문에 n은 13이라는 것을 저희가 답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 항과 마지막 항을 봤을 때 이걸 등차 중항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가와 나 조건을 활용했을 때 등차 중항을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다 조건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등차 수열의 모든 항들의 합이 이렇게 적혀질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지 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표평을 위해 10개의 점 AK, XK, YK가 가와 나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1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PAK의 길이의 최대값을 대문자 MK, 최소값을 소문자 MK라고 할 때 다음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선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이므로 이 원 위의 점인 P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때 조건 나에서 OAK가 2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최대값 MK는 OAK 더하기 2로 루트 XK 제곱 더하기 YK 제곱 더하기 2임을 알 수 있고, 소문자 MK는 OAK-2로 루트 XK 제곱 더하기 YK 제곱 마이너스 2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최대값의 제곱과 최소값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MK 제곱 더하기 대문자 MK 제곱과 소문자 MK 제곱에 구하러 가보면 이 식을 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풀면 이 xk 제곱 더하기 yk 제곱 더하기 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mk 제곱 더하기 소문자 mk 제곱은 다음 값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의 식에 이 가의 이 두 값을 입력하면 2 곱하기 100 더하기 50 더하기 8 곱하기 10이 되므로 380이 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80이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학년 1반 10번 김주성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문제는 바로 수능 특강의 수열의 합 부분에서 레벨 3 실력 완성의 2번 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수열 2번 써주고,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k-3의 ak는 2n 제곱 플러스 3n을 만족시킬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분의 1은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은 구하시오. 근데 조건이 있죠? 단 p와 q는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먼저 해봐야 할 거는 위에 적혀있는 시그마 저 식 부분을 한번 어떻게든 조작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그마라는 것은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죠. 그래서 4k-3분의 ak에 대한 어떤 수열이 나와 있고, 이 수열을 1부터 n까지 다 더하는 합을 2n 제곱 플러스 3n으로 두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2n 제곱 플러스 3을 보면 여러분들 다 익숙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네, 등차 수열의 합이죠.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으로 나타나고, 2차식의 최고차항이 2차항의 앞에 2차 개수가 2분의 d, 그러니까 공차의 반이죠. 공차의 반이 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일반항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4k-3분의 ak라는 이게 이 4k-3분의 ak라는 이거의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의 기본인 일반항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k를 1 넣고 2 넣고 넣는 거예요. n까지. 그러면 이런 게 지금 다 더해져서 2n 제곱 플러스 3에 나타나는 거니까 얘를 이제
n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항인 4n-an 이게 요게 일반 항인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그럼 이건 등차 수열인 걸 알 수 있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러니까 앞에가 일반 첫째 1차항의 개수가 공차인 거고 공차가 4죠. 2분의 d니까 2니까 d는 4예요. 그러면 4n 플러스 이제 앞 위에 적혀 있는 거에다 n에 1을 넣어주면은 첫 번째 항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5죠. 2 플러스 3은 5니까 여기도 1 넣을 때 5가 되니까 4n 플러스 1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항의 식이다. 위에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뽑아낸 거고요. 그러면은 AN 이제 양변에다 4n-3 보십시다. AN은 4n-3 곱하기 4n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옆에 우리가 구하는 이걸 풀면 돼요. K는 1부터 10까지 AK분의 1이니까 바로 그냥 4K-3 4K 플러스 1 분의 1 값 써주는 겁니다. 이거 보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부분수를 나눠주는 거. AB분의 1일 때는 B-A분의 1에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인 거 아시죠?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4K 플러스 1에서 4K 마이너스 3 빼줍시다. 그러면 4분의 1이 바꿔서 나오게 되고요. 그럼 K는 1부터 10까지인데 요게 4K 마이너스 3 4K 플러스 1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이게 하나의 식인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K에다 1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나눠주면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도 익숙한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망원경이 올리죠. K에다 1 넣고 K에다 1 넣은 값을 앞에다 쓰고 그러니까 앞에다가 K에다 1 넣는 값 쓰는 거 1분의 1 쓰는 거고 뒤에는 10을 넣어주는 겁니다. 41분의 1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이해 안 되신다 싶으면은 그냥 다 써보시면 돼요. 1부터 2도 넣으면은 가운데 있는 게 다 소거됩니다. 실용적으로 이게 남게 되고 얘는 사실 1분의 40이죠. 약분시켜주면 40분의 10이니까 결론은 41분의 10이 됩니다. 따라서 P가 41인 거고 Q가 10인 거니까 41 더하기 10은 51입니다. 답 51 됐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학년도 수원 수능 특강 99쪽에 있는 레벨 3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에서 정사각형 AN, BN, CN, DN의 둘레와 그 내부에 있는 점 중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의 A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DN의 X좌표의 값은 AN의 X좌표의 값보다 커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첫 번째 정수일 때 그리고 두 번째 정수가 아닐 때로 구별해서 풀겠습니다. 먼저 정수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1이라 하고 여기가 이제 3이면 총 하나, 둘, 세 개의 점이 찍힙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시 하나, 둘, 세 개가 찍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해서 총 n 제곱개가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정수가 아닐 때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n 플러스 1의 제곱의 정수가 찍힐 수 있게 됩니다. 점의 개수가 찍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정수 이 n 제곱을 시그마 시켜 줄 건데요. 시그마 k는 1, 20에서 n 제곱까지이기 때문에 이 값은 6분의 20 곱하기 21 곱하기 41로서 약분해주면 70 곱하기 41개의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가 아닌
개수 같은 경우 이 n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분해 해주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인데 이 n제곱은 아까 구했기 때문에 이 2n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 2n 플러스 1의 같은 경우는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여기 길이가 n제곱인 걸 알 수 있고 여기가 n 그리고 여기가 다시 n제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수식을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1부터 20까지 해서 이 n제곱 플러스 n을 만족시키는 n은 2, 그 다음 6, 12, 2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 2, 6, 12, 20을 이 2n 플러스 1에 넣어서 계산해주면 5, 13, 25, 41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n제곱과 이 2n 플러스 1, 이 다음 값을 더해주면 이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n제곱은 아까와 같이 70 곱하기 41이었고 이제 5 더하기 13 더하기 25 더하기 41을 해주면 2870 더하기 46, 38, 84입니다. 그래서 2870 더하기 84를 하면 2954가 되므로 정수 그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ak의 값의 합은 2954로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6단원 수열의 합 대표 기출문제 1번에 대해서 발표할 3학년 8반 2번 김동현입니다. 먼저 6번 문제를 보면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의 제곱은 28 그리고 K는 1부터 10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은 16이 나올 때 이때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식에서 이 왼쪽 위의 식이 AK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오른쪽에는 이 AK 곱하기 AK 플러스 1인데 그러면 이 항들에 대해서 수열의 합을 구한 값들만 가지고 이 AK의 제곱을 구하라고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먼저 왼쪽과 오른쪽을 전개를 각각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를 각각 분리할 수 있으므로 K는 1부터 10까지 A의 K 제곱 더하기 또 2가 앞으로 나갈 수 있으므로 2 곱하기 K는 1부터 10까지 A의 K는 그리고 1이 밖으로 나가면 10번 더해지면 1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식도 그 두 개를 곱해준 다음에 분리를 해주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의 값이 28, 오른쪽의 값이 16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AK의 제곱이므로 이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그냥 빼주면 이 AK의 제곱이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 AK 시그마 1부터 10까지 AK의 값을 날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값에서 2배를 하고 위의 값을 빼주면 AK의 제곱과 상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1, 얘를 2라고 해주면 2 곱하기 2 마이너스 1을 해준다면
AK의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이 2개에서 하나를 빼주므로 1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2배 해주고 얘를 빼줬을 때는 0이 나오고, 그리고 위에서는 그냥 빼주면 10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이 2 곱하기 16 빼기 28, 2 곱하기 16이 32이므로 얘는 값이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해주면 k는 1부터 10까지 a의 k 제곱은 14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14가 나오게 되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an이라고 했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an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주어진 부등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kn이 자연수이므로 2의 k승 마이너스 2의 n승, 2의 k승 마이너스 4의 n승은 모두 정수이고 이 두 개를 곱한 것도 정수가 됩니다. 즉,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값이 0 이하이거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 값이 1이라고 하면 2의 k승 마이너스 2의 n승, 2의 k승 마이너스 4의 n승이 모두 정수이므로 1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의 k승 마이너스 2의 n승이 2의 k승 마이너스 4의 n승보다 크므로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k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식이 0 이하임을 만족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여기에서 k는 n 이상 2n 이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연수 k의 합 an은 n부터 2n까지의 모든 자연수를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an의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한 an의 값을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an분의 1 이 식에 대입해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63분의 4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것의 값은 P분의 Q라고 하였으므로 P는 63, Q는 4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P 플러스 Q는 103이 됩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 AN과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비가 음의 정수인 등비 수열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7 플러스 B7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나 다 조건을 살펴보면 등차 수열 AN과 등비 수열 BN의 절대값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우선은 여기서 AN과 AN이 겹치기 때문에 가와 나를 서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BN이고 여기서는 절대값을 씌운 BN이기 때문에 이 둘을 빼주게 되면 BN에서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비가 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B1, B3, B5는 양수이고 B2, B4는 음수인데 가에서 나를 뺐을 때 BN이 절대값이 씌워졌을 때 원래 양수인 경우에는 이 BN이 서로 소거되기 때문에 음수인 BN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2를 곱해주는 이유는 여기에서 음수였던 것이 여기에서 다시 양수로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또 음수로 나오게 돼서 결국에는 두 개가 더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에서 나를 빼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4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B2와 B4를 더한 값이 마이너스 20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다시 바꿔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B열로 묶어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식의 값이 마이너스 20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가 무조건 양수가 나오고 B는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인 것을 생각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주면 B가 10이고 R이 마이너스 1이거나 B가 2고 R이 마이너스 2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 가 조건에서 AN을 구하기 위해서 BN의 합을 먼저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플러스 10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값이 10이 되고 그러면 AN의 합은 가 조건에서 27에서 10을 뺀 17이 나오게 되는데 AN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 합공식은 결국 A3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첫째 항이 AN이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값은 정수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A3는 5분의 17로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BN의 일반항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승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AN에 관해서 찾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 식에서 1번을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AN을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BN의 합공식을 살펴보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16, 플러스 32 해서 22가 나오기 때문에 AN은 1번에서 27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산을 해주면 27 마이너스 22로 5가 나오게 됩니다. 1번을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5A3로 바꿔보면 A3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AN이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AN을 A1부터
A5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1-2D, 1-D, 1 플러스 D, 1 플러스 2D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A1, A2, A3, A4, A5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D가 음수이기 때문에 AN의 절대값의 합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음수이고 어디까지가 양수이고 어디부터 음수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A3까지는 확실하게 양수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총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A 여기까지가 양수이게 되면 AN이 절대값을 씌운 거나 AN이나 같기 때문에 N이 5 이하에서는 무조건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B의 경우를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보면 AN의 절대값의 합에서 AN의 합을 빼줬을 때 A5만 음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A5를 일단 음수로 설정해주면 양수끼리는 빼줬을 때 그대로 사라지고 그 음수인 것의 2배만 남기 때문에 -2 A5가 됩니다. 이 값이 우리가 이전에 구해놓았던 그 합의 결과를 써보면 19 -5 즉 1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A5는 -7이라고 둘 수 있는데 A3가 1이기 때문에 A4를 여기서 공차를 구할 수 있고 공차가 -4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A4를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에서 B의 경우에는 A4를 양수로 넣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C 경우가 맞다고 볼 수 있는데 C 경우에 즉 A4가 음수고 A5가 음수인 경우에 -2 A4 플러스 A5가 아까 구했던 그냥 14가 되게 되고 여기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사용해서 1 플러스 D, 1 플러스 2D를 써보면 -6D, -4가 14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D는 -3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7과 B7을 더한 값은 A7은 2공비와 A3은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A7이 -11이 나오게 되고 B7은 아까 저희가 구했던 B가 2이고 R이 -2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128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117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AN에 관련된 사실로 A3가 1이고 D가 -3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B가 2고 R이 -2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A7 플러스 B7의 값은 결국 A3에서 4D를 더한 값과 B의 R6승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이 문제의 답인 117이 나오게 됩니다.